이번 시간은 페이지 231페이지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방수는 대표적으로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하고 이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가 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공사는 시험에 이미 시방서 부분이 기출되었기 때문에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 부분을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에서 그 방수층의 종류를 보시면 강한 고무계 시트 방수에서 이제 접착공법에서 거기에서 항상 제일 앞에 쓰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설명드렸죠. 방수 재료의 명칭. 그래서 보통 S를 쓰면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RU 해놨죠. 다시 RU. 자,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재료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사용 재료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방수 이제 이 방수의 종류적인 측면을 다루고, 그래서 시트 방수고, 그다음에 이거는 거기에 대한 사용 재료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그래서 RU는 보통 합성 고무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합성 고무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F 해놨죠. F가 나타낸 것은 이 고정 상태, 바탕의 고정 상태를 나타낸다 했죠. 그래서 이제 전면 접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면 밀착 개념이다. 전면 밀착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RU에서 나와죠. S-RU. 그 다음에 T가 거기 나오겠습니다. T. 자, T는 단열재를 삽입했을 때 나타냅니다. 단열재. 단열재 삽입을 나타내고 삽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F는 전면 밀착 공법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단열재 삽입 여부에 따라서 이제 T가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약호로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S는 시트 방수의 방수의 이제 종류, 그리고 사용 재료 개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 그럼 보통 합성 고무계는 RU를 쓰고, 합성 수지계는 PI 쓰면 됩니다. PI 개념으로 우리가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의 강한 고무계 시트 방수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그래서 그 기억 보시면 시트 붙임 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번 가항 고무계에서 보시면, 자, 가항이라는 것은 항을 가하는 것을 가항이라 해요. 항을 가한 거. 보통 고무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항을 가하는 것을 가항이라고 하고, 그러면 비가항 안일비자 붙이면 항을 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항 고무계적인 측면에서 자 보실 때는, 그래서 기억 보시면 그래서 시트 붙임 폭은 기본적으로 100mm가 우리가 붙임 폭에 대해서는 100mm를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퉁이 모서리 부분은 약점이 될 수밖에 없죠. 기퉁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강 시트가 먼저 시트 보강이 먼저 이루어지고 일반 시트 붙이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퉁이 부분에는 시트 붙이기 전에 보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트 붙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보강 덧붙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트 보강 붙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강 붙임이. 그래서 항상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보강을 먼저 해주고 시트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전에 시트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가장 기본은 먼저 보강이 이루어지고
일반 평면부 시트가 부착돼 주시면 일반 시트 붙이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강한 고무게 시트 방수 기계적 고정법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기호가 이제 차이점이 간단히만 보시면 S에다가 RU 같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동일한데 뒤에가 M이 되죠. 기계적 고정법은 우리가 M으로 하시면 되죠. M 나타낸 거고. 그래서 바탕 고정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기계적 고정법을 M으로 나타낸 겁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일하게 기억 보시면 시트 붙이기 전에 비강 고무의 시트 포강 시트가 항상 먼저라는 것을 기본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4, 5번 보시면 뒤에 넘겨보시면 3번하고 4번, 5번 보시면 자 특히 시공 후에 하는 경우 있죠. 염화 비닐계 수직의 시트 방수나 염화 비닐계 수직의 시트 방수 나오죠. 그리고 열 가소성 엘라스톡의 시트 방수 이 세 가지는 명시할 시공 후에 보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강 후에 이루어진다. 특히 3번, 4번을 잘 공부해 놓으세요. 3번과 4번 중에 아마 답을 유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 수질계 시트 방수에서 전면 접착공법이든 또는 여러분들 거기 보면 기계적 고정법이든 간에 수직계 시트 방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직계. 그래서 이 수직계적인 측면은 그래서 합성 수직계는 PI로 나타낸다 했죠. PI. 그래서 거기 보면 S 자 이거는 시트 방수라 했죠. 시트 방수에서 다시 RU 거기 보시면 PI가 나오죠. 조금 전까지는 RU 합성 고무계를 봤는데 지금 PI 바로 수직계라는 거죠. 합성 수직계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F면 전면 접착 공법이고 T가 나올 때는 단열재 삽입이라 했죠. 그래서 합성 수직계 PI로 나가는 것들은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시공 후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보시면 둘 다 해놨죠. 그래서 모서리나 이런 기퉁이 부분에 이거 시공 후에 이거는 후입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이 일반 고무계들은 미리 시트 보강을 먼저 해주고 나서 일반 시트 붙이기를 들어가는 반면에 수직에는 시공을 하고 나서 모퉁이 시공 후에 일반적으로 다른 것을 붙인다는 것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계하고 고무계는 반대 개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수직계를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수직계는 모서리 기퉁이 시공 후에 보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페이지 233페이지에 보시면 합성 고분작의 방수 시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균질 시트하고 복합 시트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간략히 한 번만 봐도 너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한 번에 시공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프라이머 도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저 개념 빼놓고 시멘트 액체 방수나 또는 모르타르 방수, 시멘트계 방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 도포를 다 합니다. 부착력 증가로 해서. 그래서 먼저 프라이머 도포를 먼저 하게 됩니다. 프라이머 도포는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프라이머 도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 도포하고 그리고 이제 접착제 우리가 도포를 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합성 고무계 전면 접착이라든지 합성 수직의 전면 접착제는 접착제 프라이머의 건조를 하긴 후에 시트를 균일하게 도포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접착제 도포를 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접착제 도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둘 거는 이겁니다. 이 프라이머의 건조를 확인해야 된다. 이 프라이머의 건조 확인 후에 바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 후에 접착제 도포를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별 필요 없습니다. 점착형 방수 시트. 그러면 이미 우리가 뒤에 박리지만 딱대기가 접착제 붙어 있는 것이 딱 부착되는 그 시트의 경우는 접착제 도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나서 줄색 도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붙이기를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시트 붙이기에서 주의할 점은 아까 재료에 약간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합성 고무계야 수지계야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수지계는 후에 하지만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먼저 이루어진다는 걸 명심하시고 일반 시트 붙이기 전에 시트 덧붙임이 보강이 먼저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특수 부분이죠. 뭐 귀퉁이나 모서리 같은데 모서리 등에 덧붙임이 시트 덧붙임이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덧붙임이 진행이 되고 나서 무엇이 진행되는가 하면 일반 평면 평탄부 시트 붙이기가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일반부 시트 붙이기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붙이기 전에 이것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측면 알아두시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합성 수지계는 조금 주의해 주라 했어요. 합성 수지계. 보통 고무계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합성 수지계는 특수 부분에 먼저 붙인 후에 나중에 일반 간다는 점 그거 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일반 시트 붙인 후에 우리가 하고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2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번에 두 개 나옵니다. 합성 고무계는 일반 시트 붙이기 전에 보강 시트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합성 수지계의 개념은 일반 시트 붙인 후에 보강이 이루어진다는 걸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3번 다시 한번 보시면 합성 고무계 전면 접착 공법에서도 동일하죠. 그래서 일반 시트 붙이기 전에 비관계 고무 시트 덧붙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번 체크해 놓으시고, 시트 접합부는 원칙으로 물매 위쪽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 위로 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다른 개념 아니고 이겁니다. 우리가 경사지붕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경사지붕이 있으면 이 시트 부착할 때 밑에 시트를 먼저 부착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래야지 물매 위쪽 시트가 위에 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비가 내리도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야지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내려 반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7번은 다르게 해석하면 시공이 이렇게 되라가 시공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시공해 가라. 시공 개념이 다르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밑에서 공사를 해 나가야지 물매 위쪽 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위에서 해내려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밑에가 벌려 있다가 너가 딱 부착하고 이래야 돼요. 공사가 힘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시공을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8번은 이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합폭은 세부적으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고무계 방수 시트야 그래서 비강계 시트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염화 비늘계 수지계하고 각각이 겹친 폭의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강한 고무계는 100mm로 잡습니다. 강한 고무계. 근데 비강한 고무계는 우리가 70mm고 그 수지계가 40mm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구분을 간단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트를 공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을 가는가 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네 번째 보호 마감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보호 및 마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시트 부착을 하고 나서 사실 저걸 합니다. 물을 가두어서 누수 시험을 통해서 누수 시험을 하고 누수가 안정이 되면 나중에 사실 보호 마감을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간략히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5페이지 보시면 실링 방수 공사가 나옵니다. 실링 방수 공사. 자, 실링 방수 공사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최근에 건축물들이 조립식 구조나 커튼을 구조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외벽을 조립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조립식 구조나 커튼을 구조의 조인트가 발생하는데 그 조인트 부분 있죠. 이 줄눈 부분에 방수 처리한 게 실링 방수라 보면 돼. 이 조인트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트 줄눈 아닙니까? 그래서 조인트 여기를 방수 처리하는 거 이것이 실링 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실링 방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벽을 공장 제품을 해서 조립하다 보면 재료와 재료 사이에 틈새가 나오겠죠. 이것을 방수 조인트 줄눈 처리하는 거 이것이 실링 방수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실리콘 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인트 부분에 방수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그 2번에 보면 그래서 줄눈의 상태가 나오죠. 바로 줄눈이다. 조인트 부분에 방수 처리하는 거다. 그래서 그 측면을 보시면 그래서 줄눈에는 엇갈림이나 단차가 없도록 우리가 처리해 준다는 거 뭐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시공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시공 관리적인 측면. 그래서 1번에 강우 강설 시 혹은 뭐 강설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공해서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통 방수 공사는 기본이 이거야. 자, 우리가 건조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시멘트계 방수인 시멘트 액체 방수나 모르타르 방수는 보통 완전 건조 상태가 되지 않더라도 함수율 30% 이하의 정도로 반건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얘는 건조가 되지 않으면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실링제가 다 들뜹니다. 그래서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공 중지해야 될 기온의 저온은 기본으로 5도씨고요. 저온은 5도씨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도씨 이하일 때 이하가 저온 기준이고 고온은 30도씨 이상을 기준 잡고 있습니다. 30도씨. 고온 개념은 30도씨 이상이고 근데 구성부재 표면 온도 왜냐하면 온도가 되더라도 태양의 복사열에서 표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성부재 표면 온도는 50도씨고요. 50도씨 이상. 그래서 이 일반 온도하고 이 온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금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개념, 습도가 높을 때 5개념은 85%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85% 초과가 기준입니다. 그 측면을 자 봐두시고요. 이럴 때는 작업을 중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한기 조명섭을 갖춰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자, 그래서 시공은 순서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재료 및 시공기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재료하고 자 시공기기 확인을 하셔야 되죠. 나중에 뭐 장비가 없더라 해가 또 난리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공기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늘 피창면 접합하는 이 피창면 확인을 해 줘야 되겠죠. 피창면이 더럽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염이 됐거나 뭐 결손이 있는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창면이 더러우면 오염이 많이 됐거나 피창면
대해서 이제 청소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청소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백업제나 본드 브레이크 중에 하나를 충전하게 됩니다. 백업제 OR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드 브레이크. 자, 그래서 백업제를 충전하거나 본드 브레이크 발음을 하게 됩니다. 백업제는 채워 넣는 거니까 충전이고 본드 브레이크는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차이점이 됩니다. 자, 백업제가 본드 브레이크는 왜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가 줄눈 부분이라고 했죠. 재료와 재료 사이인데 조인트인데 자, 이렇게 줄눈과 줄눈 사이에 조인트 부분이 자, 이게 줄눈이 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줄눈이 깊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렇게 줄눈 깊이가 깊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인트 부분이. 그러면 이럴 때 줄눈 깊이가 조정이 필요할 때 이 안에다 일정 정도까지 채워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백업제를 쓰는 거예요. 백업제. 그래서 소정의 위치까지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이럴 때는 백업. 그래서 줄눈 깊이 조정이 필요할 때는 줄눈 깊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줄눈 깊이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실링제가 줄눈 바닥에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닥에 테이프를 갖다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본드 브레이크는 테이프형 재료입니다.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본드 브레이크를 줄눈 깊이가 조정이 필요 없을 때는 이 본드 브레이크를 우리가 줄눈 바탕에 테이프를 딱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OR 둘 중에 하나다. 백업제 충전이나 본드 브레이크 바로 둘 중에 하나로 가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자, 실링제를 넣기에 앞서서 주변의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부착해야 돼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줄눈 깊이 조정하고 이때는 요겁니다. 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백업제냐 본드 브레이크냐.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이걸 공사를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 테이프를 갖다가 발음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가 그러면 이제 이 실링제는 이 백업제나 본드 브레이크하고 접착은 관계없죠. 그래서 이 바닥에다가 이제 저걸 하는데 프라이머 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 프라이머를 우리가 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링제를 조제해서 실링제 조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링제 조제에 들어가고 건주 위에서 우리가 이 실링제 충전을 들어가게 됩니다. 실링제 충전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충전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걱으로 우리가 밥을 옛날에 떴을 때도 밥을 이쁘장하게 만들게 주걱으로 이렇게 다듬었다시피 그래서 이제 주걱 마감을 들어갑니다. 주걱 마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띠내면 되면 이제 공사 다 했으니까 부장해 놨으니까 이제 제거하면 되죠. 마스킹 테이프 제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마스킹 테이프 제거 들어갑니다. 이 벗겨냅니다. 벗겨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해 주면 돼요. 청소하고 그리고 양생 보양하는 거죠. 양생 보양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12개 과정인데 간략히 구분 좀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서 237페이지 보면 용어 정리해서 마스킹 테이프, 백업제, 본드 브레이크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필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중에 오염을 옆에 오염되는 걸 방지하게 붙이는 테이프 형제는
마스킹 테이프 개념이 되고, 백업재는 실링제 줄눈 깊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채워주는 재료가 백업재고, 본드 브레이크는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가 본드 브레이크입니다. 세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1성분형 실링제하고 2성분형 실링제 해놨습니다.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이 되어 있는 것이 1성분형은 다 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2성분은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기재라고도 하고 뭐 주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재하고 경화제하고 배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실링제를 2성분형 실링제라고 칭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옥상 녹화 방수 개념이 나오죠. 옥상 녹화 방수. 자, 옥상 녹화 방수 공사는 지금 최근에 방수가 옥상을 하고 있죠. 나무 심거나 정원으로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옥상 녹화 방수 개념이 됩니다. 옥상 녹화 방수인데, 그럼 옥상 녹화 방수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서 보셨다고 나도 옥상에다가 흙을 퍼다 놓고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무 뿌리가 웬만한 균열이 있으면 다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이제 있죠. 바위도 뚫는 거와 같이 뚫고 들어가게 되면 이 방수층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 녹화 방수 개념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건물을 옥상 녹화 방수를 하게 되면 사실 여름에는 시원해질 거고, 위에다가 왜냐하면 나무를 그냥 심는 게 아니고요. 이 방수층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뿌리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방근층을 이중합니다. 원래 보통 옥상 녹화 방수할 때 쓰는 것이 무엇을 쓰는가 하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 이걸 가지고 많이 합니다. 얘가 방근성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거는 방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멘트계 이런 거는 방근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방근성도 있어가지고 옥상 녹화 방수에 많이 사용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방근층을 보통 우리가 설치합니다. 방근층. 뿌리를 뚫고 못 들어가게 해서 방근층 설치하고, 그리고 사실 그 위에다가 뭔가 하면 또 배수층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토양을 내놓고 이제 식생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지 그냥 막 공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 있죠. 이것이 사실 이 방근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옥상 녹화 방수 공사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238페이지 보시면 각 계열별 특성에 대해서 구분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제하고 도막 방수제,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 시멘트계 방수계에서 이 네 파트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지금 현재 가장 방근성이 좋은 것이 바로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죠.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는 수밀성이나 방근성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뚫고 나가는 방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뚫고 나가는. 그런데 사실 그걸 하고 나서도 그 위에 뿌리가 뚫고 들어가는 방지에 의해서 사실상 방근층을 설계를 해줍니다. 방근층. 그래서 방근층을 설치해줘도 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스팔트 시트 방수는 방근성이 없습니다. 뿌리를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도막계 방수는 이거는 방근성이 보통밖에 안 돼요. 재질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우레탄계냐 이런 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계 방수계는 내균열성이 없어 사용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멘트계는 구조체가 균열 가면 자기도 균열을 가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이런 방근층, 그래서 위에 조경을 하는 데 있죠. 이런 옥상 녹화 방수에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독주택인데 옥상에다 또 정원 꾸민다고 막 꾸미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고,
뭐 아파트가 한다고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보자고 하는 형태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표 정도는 한번 자 봐두시고요. 제가 좀 너무 앞서가서 그건 해놨는데 나머지는 한번 239페이지 그 표 나오는 거 있죠. 뭐 이거 정도만 한번 읽어 두십시오. 나는 꼭 맞춰야 되는 분들은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238페이지 그 도표 있죠. 이 개념을 조금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장 옥상 녹화 방수로 가장 적합한 방수가 바로 무엇이 된다?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제 된다는 점이죠.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고 240회 제2조 시설 개소에 따른 방수 공사 이 부분은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뒤에 시설 개소에 따른 방수 공사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